권한대행의 탄핵 변수, 최상목 대행 체제가 되면 이 혼란이 끝나는 것인가? 과연 그럴까요? 저희가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죠. 200석 미만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200석 200표 미만 찬성 시에 이제 탄핵을 수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탄핵을 불수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올 수 있고 전국의 혼란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탄핵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행 체제가 될 텐데 만약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 체제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을 시에는 또다시 혼란한 국면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국무회의가 무력화될 수 있고 줄탄핵으로 인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될 수 있는 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민주당 역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도 되기 전에 이런 것 때문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최상목 부총리에게도 시의를 주실 계획? 예, 즉시 해야 할 것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도 탄핵을 검토 하신다면 어떤 조건? 헌법재판소가 헌법 질서에 맞게 정상화되는 겁니다. 국정 정상화에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그런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 조치 여부가 당연히 판단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사전에 확인하거나 하는 그런 조치는 없었습니다. 절차는 없었습니다. 자, 지금 노종면 의원이 과거 줄탄핵까지도 얘기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는 사실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 아닙니까? 네. 오늘도 환율이 막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151석이냐 200석 이상이냐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데 이게 네. 법적 모호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법적 모호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원식 의장이 이거에 대해서 표결을 한다. 그 다음부터도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네. 보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정치의 영역인데 네. 더 커지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정답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임명하지 않으면 줄탄핵하겠다, 집단 탄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민주당이 원하는 국정 안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해야 될 건 임명이 꼭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임명을 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논의가 더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그런 과정을 딱 거세시킨 상태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하는 이 논리가 과연 국민들로부터 어떤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상황이 단순히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 그다음에 외교, 국방 여러 가지 다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최상목 만약에 부총리가 만약에 권한대행이 됐을 때 이분은 몸이 하나잖아요. 대통령 역할하고 총리 역할하고 경제 역할까지 다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 기준점은 항상 임명 안 하면 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넘어간다면 사실상 전체의 어떤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실은 어제 재판관 3명 임명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 때도 네네. 그 가결 기준이 가결 숫자가 표가 193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185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당의 표 네. 7표 정도만 더 있으면 논란의 여지가 없는 200석 처리로 인해서 네, 지금 그래픽 네, 나갑니다. 논란이나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51석으로 야당 단독 처리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점이 논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이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만약에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아까 조기현 변호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일찍 처리가 될 것 같다. 일찍 판단을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탄핵안이 가처분 신청도 빨리 되고 나중에 탄핵안도 기각이 되게 된다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그 사이에 처리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 그러면 무효 처리가 되게 되는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니 그건 유효합니다. 유효한가요? 무효화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일단 한덕수 총리가 원상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직무 정지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것은 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 적법하게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여야 하는 걸 보면요 치킨 게임인 것 같아요. 이걸 전형적으로 우리가 치킨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기차가 마주보고 달리고 있는 겁니다. 한쪽 기차는 이재명 대표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하고 또 한쪽은
이 시간을 끌어서 이재명 대표를 대선을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목적은 제가 볼 때는 뻔해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과 국가는 지금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네. 다음 대선을 위해서 서로 어떻게 보면 같은 생각이고 또 다른 생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탄핵 소추돼가지고 직무가 정지가 되면 거기서 우리 아까 두 가지 경우를 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건 무효니까 나는 대통령직위를 그대로 수행하겠다 하면 네. 이건 엄청나게 대행이 2명인 체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제 여권이랄지 정부에서는 아니 저건 무효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 대통령 네. 권한대행 할 것이다. 이렇게 가면은 이거 엄청난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일단 탄핵 소추가 되면 법률적으로 무효다 할지라도 그 이제 효력은 이미 발생을 해서 이제 법적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그럼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을 하게 되면 최상목 부총리의 직함이 뭐가 됩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기획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되는 거야. 그럼 최상목 부총리가 탄핵이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 직함이 어떻게 되죠?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권한대행,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권한대행, 그러면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되거든요. 네. 이러니까 굉장히 이것은 해프닝이고 네. 무서운 일이에요. 그게 민주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뭐 줄탄핵하겠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탄핵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가면 결과적으로는 국무회의는 이제 마비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11명 있어야 하는데 그중에 뭐 5명 해버리면 지금 계속 가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정부 상태가 될 여지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 줄탄핵이라는 민주당의 무차별식 탄핵 독주에 국민의힘은 어제 규탄 대회까지 열고 강하게 성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줄탄핵의 목적, 바로 민주당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내놓은 건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정 파탄, 국정 마비, 민주당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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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민주당이 탄핵하겠다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정을 탄핵하고 민생을 탄핵하고 외교를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탄핵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다음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민주당의 아버지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탄핵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기 대선 정국을 만들어서 선거를 통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부리겠다는 그런 수작입니다. 예, 조금 전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의원, 또 이런 네. 말을 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러니까 권한대행을 맡게 될 경우 여기도 내란 공범 상황이 초래된다면 내각 총사퇴 수준의 탄핵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앞서 노정면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네. 국무위원 5명 이상 총사퇴를 하도록 만들어야 그러니까요. 된다. 아직 뭐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민주당 의원 개개인이 또 생각하는 네. 수준이라든지 생각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그렇고요. 지금 권성동 그 권한대행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네.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저는 진짜 국민의힘이 국민을 좀 바라보는 정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포비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지금 이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국민의힘에서 지금의 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 환율이 1,460원대였고 오늘은 1,470원대입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누가 책임입니까?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예측 가능성 있게 헌법에 따라서 이 지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판단될 수 있는 심리가 될 수 있는 정상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아마 안정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못 만들고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더 방치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진짜 집권 여당이고 국민의힘에서 바라보는 국민은 어느 국민들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